안녕하세요 여러분, 국내파 영어회화 심규열입니다. 저는 좀 고집이 있는 편이어서 뭐를 누구한테 배우는 것보다는 혼자 하기를 선호합니다. 영어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혼자 하면은 모든 걸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한번 잘못된 방법으로 빠지면 노력을 모두 낭비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저는 그 단점을 많이 겪었고요. 여러분들은 그런 실수를 겪지 않게 만들어두기 위해서 영어 독학시 하기 쉬운 3가지 실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독학시 하기 쉬운 첫 번째 실수는 바로 절대 노출량이 적다는 겁니다. 영어 단어 leave out 요거를 한번 배운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때 leave out 요 뜻을 장황하게 한국어로 설명하는 영상이나 책 등등은 모두 비추입니다. 왜 비추일까요? 영어보다 한국어를 읽는 시간이 훨씬 더 많기 때문이에요. 영어는 고작 해야 한 10%? 그리고 나머지는 한국어가 90%예요. 어휘만 영어 공부지. 왜냐면 어쨌든 leave out을 배우긴 배우니까. 전체적으로는 한국어 이해 공부인 겁니다. 저희는 길어야 하루에 1시간, 2시간 정도 공부를 합니다. 6개월 동안 꾸준히 하는 거는 정말 어렵습니다. 따라서 1시간을 공부하더라도 최대한 영어로 읽고 듣는 시간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자, 영어를 잘하려면은 영어에 노출되는 시간이 많아야 된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실천은 거꾸로 할 때가 많습니다. 따라서 처음에는 좀 낯설고 어렵더라도 전 가급적이면 100% 영어로 된 자료로 공부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튜브만 하더라도 한국어가 아닌 영어를 설명하는, 그것도 아주 쉽게 천천히 설명해주는 컨텐츠가 굉장히 많아요. 자, 다음은 phrasal verb leave out. 요거를 유튜브로 검색했을 때 찾을 수 있는 영상이에요. Today's phrasal verb is to leave something out. A synonym of this phrasal verb is to omit something. To omit something or to... 자, 이런 영상을 볼 때 저희가 배우는 거는 leave out 하나가 아닙니다. 영상 초반에 인사부터 시작해서 leave out을 설명하기 위한 다양한 어휘와 문법을 계속해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가 있는 거죠. 사실 leave out 자체보다는 계속 영어로 보고 듣는 와중에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현실에서, 그러니까 뭐 이제 회사 영어 회의나 뭐 학교 영어 토론들, 여기서 요구하는 게 결국은 뭐죠? 전체적인 이해 능력이 없다면 절대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렇게 영어로 계속 듣고 보고 하는 능력은 어쨌거나 현실에서 필수인 겁니다. 영어 독학시 하기 쉬운 실수 두 번째, 정작 영어 스피킹 공부는 안 한다. leave out이 포함된 다음 예문을 그냥 공부하는 게 아니라 영어 스피킹을 목적으로 공부한다고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는 게 있으면 사전 찾아서 이해해보고 몇 번 써보기도 하고, 그리고 영어 회화 공부니까 소리 내서 몇 번 얘기해보고 그러고 넘어갑니다. 넘어가면은 절대 기억에 남을 리가 없습니다. 이게 스피킹으로 나올 리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영어 공부에는 기본적으로 2가지 방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풋과 아웃풋. 자, 도서관을 비유를 들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도서관에서 인풋은 이 도서관의 책을 얼마나 많이 보유하고 있냐. 그러니까 이제 100권 갖고 있는 도서관보다는 10,000권, 10만 권 갖고 있는 도서관이 더 좋은 도서관이겠죠. 한편 도서관에서 아웃풋은 사서가 손님이 원하는, 예를 들어서 A라는 책을 얼마나 빨리 찾아줄 수 있는가, 이게 바로 아웃풋이에요. 책이 아무리 많아봤자 그 사서가 그 책이 어디 있는지 찾는데 막 몇 시간씩 걸리면은 그 도서관이 별로 좋은 도서관이 아니겠죠. 여기서 인풋을 저장량, 책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는가, 그래서 아웃풋을 회상 또는 인출, 얼마나 빠르게 인풋을 끄집어낼 수 있는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영어 스피킹도 똑같습니다. 자, 저희가 여태까지 그 수능, 토익, 죽어라 공부하면서 외웠던 단어들, 이해했던 문법들은 모두 인풋이죠. 그런데 이 인풋이 많다고 바로바로 라이팅, 스피킹이 나오나요? 저희 수능이나 토익 지문 수준으로 말할 수 있나요? 완전 다른 얘기죠. 사실 저희가 아까 몇 번 읽어보고 이해해본 거는 인풋 쌓기입니다. 따라서 영어 회화를 잘하려면 자신이 알고 있는 영어 인풋을 회상하고 인출하는, 끄집어내는 훈련을 따로 해줘야 됩니다. 자, 이때 가장 쉬운 회상 훈련은 뭐냐면은 영어를 가리고 한글만 보고 다시 한번 떠올려서 쓰거나 뱉어보는 연습이에요. Did everyone get a piece of cake? I don't want to leave anyone out. 요렇게 그냥 보고 하는 게 아니라 한글만 보고
또는 아예 눈을 가리고 Did everyone get a piece of cake? I don't want to leave anyone out. 이렇게 안 보고 말해보는 겁니다. 참고로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보고 있는 것보다 몇 배로 더 어렵습니다. 자, 이렇게 해야지 나중에 누구도 빠뜨리고 싶지 않아를 떠올릴 필요가 있을 때, 그러니까 도서관으로 치면은 요 책을 딱 뽑아내야 될 때 I don't want to leave anyone out 바로 나올 수가 있겠죠. 원서나 영어 유튜브, 미드, 영자신문, 자, 이런 것들을 단순히 듣고 읽고 이해하고 마친다. 자, 인풋 공부입니다. 이거를 스피킹으로 다 연결을 시키려면은 회상훈련은 따로 해줘야 돼요. 영어 회화 독학 시 하기 쉬운 마지막 실수 세 번째, 완벽하게 외우지 않는다. 영어 회화를 목적으로 아까 봤던 예문을 또 공부해 보도록 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냥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영어는 뭘까요? 아마 대부분 leave out이라고 대답할 겁니다. 잘 모르던 단어이기 때문에. 그런데 단순 리딩, 리스닝 공부가 아니라는 이걸 스피킹으로 말하고 싶다 하면은 이 문장 처음 did부터 끝 out까지 다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또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리딩과 리스닝은 객관식 또는 주관식 단답형입니다. 자, 저희가 여태까지 해온 수능, 토익 모두 리딩 아니면 리스닝 시험이죠. 자, 그런 시험들은 객관식 중에 하나만 찍거나 빈칸 채우기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 한 곳만 알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문을 그 토익 문제처럼 만들면은 뭐 리브 아웃을 뚫었다 하면은 그 리브 아웃만 알면은 문제를 맞출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스피킹은 100% 서술형입니다. 케이크 다 받았지? 누구도 빠뜨리고 싶지 않아. 요거를 말하려면 뭐 리브 아웃 요것만 알거나 의문문 조동사만 알거나 부분적으로만 알면은 문장을 완성시킬 수가 없습니다. 백지에 서술형 답안 쓰듯이 이 허공을 보고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가 싹 다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자, 이때 특히 중요한 거는 이 서술형 자신의 영어로 채우는 속도입니다. 스피킹을 하긴 하는데 I don't want to leave anyone out. 자, 이렇게 속도가 느리면은 첫째, 의사소통하는데 너무 답답해서 사실 하지를 못하고, 두 번째, 현실적으로 이렇게 외운 문장은 5분도 아니라 사실 한 1분 지나면은 다 까먹습니다. 이 문장만큼 한글보다 더 잘 말할 수가 있어야 돼요. Did everyone get a piece of cake? I don't want to leave anyone out. 영어 회화적으로 완벽하게 한 문장을 공부했다는 뜻은 영어 문장을 보지 않고 중간에 전혀 버벅거리지 않고 한국어만큼 유창하게 쫙쫙 뱉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영어 관련 질문이나 어떤 채널 컨텐츠, 건의사항 이런 게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